오늘 토론의 주제는 국제노동기구 중대재해예방협약비준 및 산업안전보건 기술협약의 기본협약 격상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이수진 의원이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한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여기 오니까 아주 오래된 우리 선배님들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요. 제가 따로도 못 찾아뵙고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사실 우리 아이로 우리 한국협회와는 굉장히 인연이 깊은데 우리 이광택 회장님께서 저를 모델로 사진을 찍어서 아예로 책자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갖고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알아봐 주셔서 저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늘 조금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인사도 한 분 한 분 드리고 많은 말씀 끝까지 토론에 참여해서 경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본회의와 또 의원총회가 긴급하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고 이동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국회에 왔습니다. 그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또 좀 더 산업안전보건 또 예방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 국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또 국가가 책임져야 될 당연한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우리 양정수 의원님께서도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 아이에로 협회 이광택 회장님 지난번 제 출판기념회 때 토론에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오늘 함께 하게 됐는데요. 늘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대한민국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셔서 전 너무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대통령 국회에 와서 글로벌 스탠다드란 얘기를 참 하셨는데 그걸 노동개혁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노동자를 도대체 어떻게 취급하겠다라는 것인지 그 시정연설 하나만 들어봐도 앞으로 노동계가 상당히 고난의 연속이겠구나 이런 아픔을 그 자리에서 저는 사실 함께 느꼈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윤조덕 우리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님 또 발제해주시는 윤효원 아시아 노사관계 컨설턴트님 또 우상호 창원대 교수님을 비롯해 토론자를 참여해주신 김영문 전북대 교수님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님 인재범 한국노총 산안본부실장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님 늘 열일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철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께도 고맙다는 인사 함께 전합니다. 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꼭 챙겨야 될 것은 땀 흘려 헌신한 노동자의 삶이 경제 선진국이 된 만큼 비례해서 나아졌는가 이런 답변을 긍정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라면 그거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노동개혁, 노동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평가되어질 수 있을 텐데 현재는 매우 아닌 걸 기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히 중대산업재해 현황을 보면은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부상과 질병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고 여전히 1년에 800여 명의 우리 산재 사망 사고로 우리 사회가 그걸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 떠나보내면서 이런 노동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의 이 적나라한 현실에 대해서 다 같이 사실은 죄송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 무엇보다도 국제노동기구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이 협약 비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제174호 중대산업재해방지협약과
161호 산업보건서비스 협약의 비준,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실현시키는 거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 추진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그런 여러 정책들,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뭔가 그 법 제도를 규제 완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협약을 하나라도 더 비준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고 또 긍정적으로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게끔 하는데 역할을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기원하면서 저 역시 국회 토론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회의 역할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양정숙 의원님께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축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회 양정숙입니다.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말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예외 조항 몇 개를 남겨놓고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이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정말 안착을 하기 위해서도 오늘 토론의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재래형 산재사고로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노동기구는 1993년에 중대산업재해예방협약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협약의 비준을 검토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술협약이 기본협약으로 격상이 된다면은 헌법상 보장된 우리 노동자의 권리가 더 잘 지켜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터에서 노동자의 그 건강과 또 안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 그 고견들을 제가 들어서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가 참 교통이 불편해서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또 이게 또 식사 시간 또 직후라서 어떻게 점심 식사는 제대로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도 이제 일정이 있어서 조금 이따 일어나긴 하는데 오늘 자료집과 또 이제 저희 또 다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녹화되고 있으니까 주신 말씀 하나도 진짜 저희가 놓치지 않고 다 참고해서 법안과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까지 오셔서 토론회 열어주신 ILO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자리 마련해 주신 이수진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개회식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오늘 이 토론회를 처음부터 기획하시고 섭외하시고 또 그동안 한국 그 노동조합 노사관계의 그 합리적 진전에 일신을 던져다 평생을 봉사해 오신 한국 ILO 협회 이광택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협회가 5월달하고 대체로 10월달 춘추로 이제 이와 같은 국제 토론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우리가 이제 ILO 협약 비준을 앞둔 시점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이제 토론회를 했을 때는 민주당에서 무려 6명의 의원들이 환노위 의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 주최가 굉장히 그때
잘 돼가지고 결국은 작년 4월에 세계 협약을 비준하고 그 전에 그러니까 작년 연초에 이제 노동관계법을 개정을 했더랬죠. 그와 같이 이제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금년 4월에 이제 협약 비준한 것이 이제 발효를 했고, 그러고서 이제 미진한 게 뭐 있느냐? 강제근로 협약이 남아 있고, 또 그밖에 미비준 협약 중에서 특히 이제 사회보장 관련 이런 것들도 새로운 이슈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대재해에 관한 것을 이제 주제로 삼았는데요. 이건 이제 그야말로 금년 초 1월 달에 중대재해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준비 과정에서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법 집행에 대한 대비가 덜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1분기만 하더라도 중대재해 사망자가 150명이 이제 넘었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ILO는 이미 1993년에 이 중대재해 예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아직 대학 교수가 되기 전이었는데 제가 독립된 연구자로서 이제 이거를 한국 법학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법학원에서 바로 이제 협약이 제네바 채택되는 그 순간에 이 협약에 대한 발제를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법조인들하고 대학 교수들하고 같이 하는 가장 말하자면 이제 뭐랄까 고답적인 그러한 이제 단체입니다. 한국 법학원에서 나오는 자스티스라는 저널에 이제 제 발제문을 실렸는데, 발제문 지금 30쪽에 보게 되면 우리 윤용원 선생이 제가 쓴 논문을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아주 나오자마자 제가 그 논문을 작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로부터 지금 거의 지금 30년 가까이 지금 돼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제 30년, 29년 전에 채택한 이 협약이 비준해야 할 이런 시점에 왔다 하는 얘기죠. 근데 그 사이 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이제 협약에 대한 논의가 아주 ILO에서 활발했습니다. 2019년 이게 이제 그러면 100주년이었습니다. ILO 100주년 기념으로 제네바에서 아주 큰 회의가 열렸는데 저도 당시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가지고 100주년 선언문이 채택되는 과정을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2주 동안 이제 토론을 했고, 물론 그전 사전에 훨씬 더 많은 토론을 했고 회의장에서도 이제 2주 동안 토론을 해서 이게 채택이 됐는데, 이 핵심이 뭐냐면은 인간 중심, 앞으로 100년, 앞으로 이 100년 계획은 이제 인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전제였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조건은 decent work를 여러 가지 번역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품위 있는 노동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decent work의 fundamental이라고 했다. fundamental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본 협약 얘기할 때도 이 fundamental이라는 말을 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기초를 해가지고 산업안전도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해야 된다라는 이런 토론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게 2019년이었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총회를 못했어요. 총회를 못했고 1년 연기해서 2021년에 109차 총회를 했고, 이때 이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물론 이제 키노트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이제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총회를 하는데 이 주제로서 이걸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에 관한 말이죠.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을 노동의 기본 원칙, 프린시플, 그러니까 펀더멘털 프린시플, 그리고
right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이걸 의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게 혼합을 열립니다. 그러니까 원격으로도 하고 어떤 커미티, 각종 커미티는 다 피지컬로 합니다. 그 실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열리는 이달 27일부터 열리는 제110차 아이로 총회 의제로 확정을 한 겁니다. 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제 협약 중에서 기술 협약 중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155호, 161호 그리고 187호 등이 이 기본 협약으로 격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155호와 187호를 비준했지만은 161호는 아직 미비준 상태입니다. 이 161호 협약은 산업안전보건 서비스에 관한 것인데 최적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 유지하기 위해 기업 내에서 필수적으로 예방 기능을 갖추고 노사에 대해 조언할 책임 있는 서비스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만은 앞으로 또 닥칠 주기적인 전염병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161호 협약을 비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그야말로 아이로 협약 중에서 이제는 기본 협약에 가까워지는 이런 산업안전이 생명이다 하는 그런 의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까 그 소개가 좀 빠졌습니다만은 내빈으로 예전에 한국노총회에서 많은 일을 해오신 이필원 선생님과 김영희 선생님께서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 드렸는데 다 모르시니까 그리고 그 김국진 위원장님 그렇죠? 저기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중욱 이사님 오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종수 노무사님도 오셨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논의가 그간에 지체됐던 한국 노사 관계의 어떤 그런 낙후성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하게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를 인정하고 또 이행해가는 그런 중요한 발돋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빕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그다음에 앞으로 있게 될 그 제161호 협약 등이 비준돼 가지고 그 아까 이광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괜찮은 노동, 품위 있는 어떤 일자리가 확보되는데 크게 기여하길 바라고 오늘 참석해 주신 그런 여러 전문가들, 노동계, 또 산업계, 또 고용노동부 등 많은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어떤 알찬 토론회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그 성균대학교에서 노사관계 등을 강의했었습니다. 이런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발전의 토론은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윤조덕 박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토론회 차장을 맡은 윤조덕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좀 진행 예정시보다 조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 이제 주제 발표를 하시고 5분이 지정 토론을 갖다 하시게 됩니다. 먼저 그 주제 발표하실 분하고 지정 토론하실 분들 잠깐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 윤효원 아시아 노사관계 컨설턴트 실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 주제 발표하실 그 오상호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토론은 여기 일정 표대로 그 진행을 갖다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멀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김영문 교수님이 첫 토론자로 오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청 산업안전팀의 전승태 실장님 토론자로 오늘 모셨습니다. 또한 항로천 산업안전본부 임재범 실장님 그 토론자로 모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노총 노동안전지 최명선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토론자로 멀리 그 세종시에서 고용부 산업안전보건 정책관으로 계신 김철희 국장님 대신 그 손필은 과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인사를 미리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바로 그 주제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25분 정도 조금 앞 시간이 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 아이로 중대산업사고 예방협약 114호와 산업안전보건 서비스협약 161호의 쟁점과 비준 전망 해가지고 한 25분에 걸쳐서 방대한 양이지만 요점적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윤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안에서는 이제 아시아 노사관계 컨설턴트라는 타이틀로 활동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 인더스트리얼 글로벌 노조라고 그 국제 제조업 산별 노조에서 그 동남아시아 그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산업 문제에 대해서 뭐 이론적이거나 학술적인 그런 전문가라기보다는 제가 그 프로젝트 활동을 동남아 국가에서 하면서 그 단위 노조, 공장 노조 간부들을 이제 교육하고 이럴 때 이 국제 기준, 특히 그 ILO 협약을 많이 소개를 하고 또 실제 그 현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접목시킬까 노사의 그 현장 활동에 그런 걸 이제 고민하면서 뭐 155 협약이라든지 그리고 광산에 적용되는 176호, 6호 뭐 그런 협약들에 좀 고민을 갖고 공부를 해오다가 마침 우리 ILO 협회에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174호 협약하고 161호 협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오늘 발표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정리한 내용은 뭐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뭐 이런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국제노조 활동을 하면서 또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 현장의 노동자들한테 그리고 현장의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좀 더 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실질적인 개선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속에서 이렇게 정리됐다는 걸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ILO가 1919년에 만들어지는데 잘 아시다시피 노사정 3자 기구로 만들어지고 1차 세계대전과 그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의 여파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업 평화가 그 평화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산업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정의가 중요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노동 기준, 즉 국제노동법, ILO 협약을 만든다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갖고 출범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ILO 협약은 노사정 3자 합의로 채택하는 그 국제노동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국제 조약이기 때문에 이걸 비준을 하게 되면은 그 비준한 회원국에 한해서 국내법적인 효력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법률은 잘 모릅니다만 이제 국제법이 비준이 되면 이제 국내법보다는 좀 더 이제 효과 있게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190개 협약이 최근까지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1호 협약부터 190호 협약. 그 1호 협약은 뭐 잘 아시겠지만 하루 8시간 주 48시간 협약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을 못 하고 있습니다. 190개 협약 중에 현재까지 32개 협약을 대한민국이 이제 비준을 하고 있고요. 이 190개 협약은 이제 그 펀더멘탈 컨벤션 기본 협약과 그리고 이제 정부 노동 정책, 노동 행정에 이제 기초가 되는 그 가버넌스 프라이어리티 그 우선 협약 4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노동 문제들을 다루는 기술 협약 17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기본 협약 뭐 결사의 자유 87호나 단체 교섭 98호를 비준했다고 ILO 협약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 178개의 기술 협약 이름은 이제 기술이니까 좀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근무 시간이라든지 뭐 사회복지라든지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되는 이런 산업안전보건들이 다 이 기술 협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0개 협약을 ILO는 약 20개 정도 주제로 범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 20개 서브젝, 20여 개의 서브젝 중에 이제 중요한 한 꼭지가 오늘의 그 주제인 이 산업안전보건 협약들입니다. 그 3페이지를 보시면요. 아이엘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레이버 스탠다드라는 방이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그 subjects covered by 그 아이엘오 컨벤션에서 이제 아이엘오 협약들이 어떤 주제들을 커버하느냐 소개드린 대로 한 20몇 개인데 그 중에 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꼭지를 딱 누르면은 지금 요 표 1에 들어와 있는 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아이엘오가 이제 190개를 100년 동안 만들었으니까 어떤 거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필요성을 느끼는 협약들이 있는데 그중 190개 중에 한 7, 80개는 현재도 유효하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up to date 최신 협약으로 이 지위를 정해놓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표 1에 산업안전보건 관련해서 그 최신 지위를 가진 협약들을 저희가 소개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연구자에 따라서 뭐 이건 뭐 15개일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저는 15개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고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정부가 그 중에 15개 중에 6개를 비준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 협약은 세 가지 또 범주로 나뉘는데요. 산업안전보건 주요 문서, 그리고 두 번째 범주는 특수경제활동 분야 안전보건, 세 번째는 특정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인데 일단 그 주요 문서 협약들 기초가 되는 정부의 그런 노동행정, 노동정책에 그건 4개 중에 이제 2개를 비준을 해놨고요. 그 특정 위험으로부터 보호,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라든지 성면, 화학물질로부터의 보호라든지 직업암으로부터 요거는 6개 중에 4개를 비준해놨습니다. 반면에 그 특정 산업, 업종, 그 특수경제활동 분야 안전보건은 5개가 있는데 하나도 이제 비준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결론 부분에도 그 작년에 죽은 그 이선호라는 그 젊은이 아버지 인터뷰를 실어놓게 됐는데 부두 하역 노동자였잖아요. 관련된 이제 안전 협약이 있는데 그런 걸 비준하지 않았고 그리고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종인 그 건설업 안전 관련 협약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비준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많은 그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농업에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농업에서의 안전 협약도 존재하는데 그런 거 비준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우리나라의 그 비준 현황을 보면은 있습니다. 그 4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그 오늘의 주요 주제인 174호 중대 산업 사고 예방 협약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아이엘오 협약을 이제 보실 때는 3가지를 챙기셔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면은 여기서는 이제 중대 산업 사고 예방이라는 제목이고 두 번째는 이제 몇 호냐. 그러니까 1호부터 190호까지 있으니까 그중에 지금 이 주제는 이제 174호 협약이고 그리고 이제 몇 년도에 만들어졌느냐 이걸 또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만들어질 때 어떤 그 세계사적인 논의나 어떤 쟁점들을 갖고 그 협약의 이제 그 역사적인 의미라든지 그 정책적인 의미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174호 중대 산업 사고 예방 협약은 이광택 교수님 말씀해 주시지만은 1993년도에 채택입니다. 그럼 이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1993년도에 노사정 합의로 채택이 되려면은 서로 간에 이제 입장을 조율해야 되니까 짧게는 한 4, 5년, 길게는 한 1, 20년 그전에 이제 사전 논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비준한 그 87호 결사의 자유라든지 98호 단체 교섭권 협약 같은 경우에는 1948년, 1949년에 아이엘오가 이제 채택을 하는데 그에 뚝 떨어져서 채택된 게 아니라 30년 동안의 이제 논의들이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의 종료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맞아가지고 노사정 합의로 이제 채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993년의 시기에 어떤 세계사적 일들이 있었는가를 좀 이렇게 고민해 보면은 이 174호 협약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이 관련된 협약으로 전문에서 155 산업안전보건협약 이걸 우리나라가 이제 비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75 화학물질협약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비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 체계와 위험물질, 화학물질을 결합한 협약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5페이지에 보시면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그 유엔 환경계획 UNEP 이 당시에 이제 1980년대 중반에 아시겠지만 인도의 보팔에서
그 미국의 화학 농약 회사가 수천 명을 살상하는 그런 이제 사고가 터져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1980년대 중반부터 화학 물질에 대한 어떻게 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그 건강 안전을 보호할 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서 그 연장선에서 이제 ILO도 논의를 하고 이런 유엔 기구들이 논의를 했고 그 결과 이 174호 협약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협약의 이제 주요 개념으로는 중대 유해 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해 물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은 그 각조 7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법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개념하고도 좀 연결해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6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중대 사고 혹은 뭐 중대 재해라고도 번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각조 8을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사고를 이제 어떻게 법률적으로 그 정의를 하느냐를 이제 달아놨는데 이 협약 자체에는 뭐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치고 이런 건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추상적으로 어떤 그 결과를 낳는 것들이 중대사고 혹은 재해에 들어가는가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ILO 협약은 뭐 이 협약뿐만 아니라 모든 협약이 노사정이 어떤 책임과 의무 혹은 권리를 지느냐를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역시 이 174호 협약도 국가의 의무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국가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관련된 국내 법규를 만들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스템이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노사정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그 공동의 선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인데 이제 거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협약 그 15개 아까 우리 살펴본 모든 협약에 대부분에 들어가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보와 관련된 겁니다. 위험 물질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돼서 사용자나 정부가 생산하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한테 공개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그런 그 정책을 만드는데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들을 참여시키라. 이런 것들이 모든 그 협약들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물론 이제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걸 절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노동자와 그 공중, 여기서 공중은 이제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미치는 그런 것을 초래하는 그런 정보라면 그건 공개해야 된다라는 단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의무 다음에는 다른 협약들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책임, 리스폰시빌리티가 나갑니다. 그래서 중대 유해 설비가 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설치 가동 폐쇄를 정부 당국에 통지하고 이 174의 핵심은 중대 유해 통제 기록 체제 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회의를 해도 문서를 만들고 조사를 해도 문서를 만들고 그리고 그 문서를 사용자가 책임 있게 만든 다음에 정부에 보고하고 또 노동자나 노동자 대표에 공유를 해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권한 있는 당국의 책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국가의 의무가 나갔고 그리고 국가가 이제 중앙 정부니까 거기서 그 권한이 있는 당국 그 책임을 맡은 이제 부서를 정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고용노동부라든지 뭐 환경부라든지 그래서 그런 이제 중앙 부처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래서 특히 이제 강조하는 게 관계기관과의 조정입니다. 관계기관과의 조정. 뭐 161호에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되지만은 고용노동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라든지 예를 들어 노동자는 이제 뭐 농림부라든지 그리고 저기 법무부도 있겠죠. 그런 어떤 다양한 관계기관 혹은 중앙 정부와 같이 협력 통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174호에서도 그런 게 이제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중대 유해 설비다 보니까 어제도 저기 울산에서 석유 화학공단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제 인근 주민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중대 산업 사고 관련된 가능성이 있는 중대 유해 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 지역과 주거 지역의 공간을 이제 분리하라든지 그리고 그런 어떤 예방 감독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적으로 이제 지원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은 뭐 연구를 지원한다든지 우리나라의 그 산업안전인력보건공단 그리고 이제 근로감독관들이 있죠. 그리고 산업안전감독관들의 그 활동들을 지원해라.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이제 권한 있는 당국은 사용자에 대해서 업기업에 대해서 자격 중지를 명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하고 국가의 이제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은 다른 그 산업안전보건협약은 대부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조항들이 나옵니다. 174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 표에 2에 보시면 제가 이제 그걸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16개가 되는 다른 산업안전보건협약들도 대부분 비슷한 권리를 노동자들한테 부여하고 있는데요. 정보권, 각종 생산되는 문헌이라든지 감독이나 조사의 결과 만들어지는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가 노동자 개인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뭐 근로자 대표라든지 아니면 노동조합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문서 접근권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눈치 안 보고 신고할 수 있는 권리에 더불어 이제 이 국가나 이제 사용자 기업이 정한 그런 그 안전 정책들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페이지에 보시면 표 3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 대표에 주어지는 이제 권리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썩 나쁘진 않습니다. 썩 나쁘진 않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는 그 해당 노동자는 쏙 빠지고 근로자 대표의 역할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근로자 대표가 사실은 이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인데 그 근로자 대표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 단위 노동조합이라든지 지역이나 산업이나 중앙의 노총이나 연맹, 뭐 산별노조에 대한 역할을 또 쏙 빼는 것 같아요. 그거와 비교해 볼 때 그 협약과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노동자 권리 의무와 관련해서는 협약에서는 ILO 협약에서는 해당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 대표 그리고 노동자 대표로서의 각종 단위의 그 노동조합의 권리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174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안전 관련 협약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니까 물질이 이제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주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책임을 매기는 것이 174호 협약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오늘의 또 다른 주제인 161호 협약 ILO 산업보건서비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Occupational Health Service니까 얼핏 들으면 서비스니까 용역 무슨 이런 서비스 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직이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든지 오늘 우리 과장님 오셨습니다만은 뭐 산업안전본부라든지 그리고 산안법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관리 기관들이 있잖아요, 협회들. 뭐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이다. 이 산업보건 서비스. 그래서 그런 기관을 기관들을 만들어서 기업 안팎에서 이 보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1페이지 11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은 사업체의 노동자 대표라는 표현을 이 161호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보건소 서비스 정책을 만들 때 노동자 대표를 와한테 정보를 주고 그 의견을 구해라 이제 그런 것이죠. 협의를 해라 그런 것이고 그 노동자 대표뿐만 아니라 사용자 대표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하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산업보건기관,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관이 만들어질 때는 뭘 해야 되는가가 13페이지에 나옵니다. A부터 K까지. 그래서 제가 과문합니다만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관들이 공공부문이나 국가부문이나 민간 부문에서 이제 이미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3.5, 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런 산업보건 서비스를 그 위에서 얘기하는 이런 산업보건 서비스를 노동자들한테 기업에 사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조직을 만들어라는 게 이제 이 협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 15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이 기관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14페이지 그 첫 번째 산업보건 서비스의 운영 조건을 보시면 종합 협력 조율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여러 부처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러 부처들이 종합 협력 조율을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종합 협력 조율을 하고 민간과 공공이 종합 협력 조율하고 노사가 하라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취지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노사로부터 독립돼 활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 requirement, qualification, 그러니까 자격 요건을 이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양질의 사람들이 채용해서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자 정보권이라든지 노사의 이런 어떤 정보 통보 의무를 다시 한번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요, 협약 비준의 쟁점과 전망. 그러니까 174호 협약과 161호 협약이 그러면 이제 이 비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하기 전에 이제 이 두 협약에 대해서 비준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10년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프로젝트 연구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174호, 161호 관련된 부분들을 그 두 연구 보고에서 살펴보고 여기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요. 일단 그 ILO 미비준 협약 검토 및 중장기 추진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있고요. 이건 2012년 여기 잘못 표시됐습니다. 1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냈는데, 일단은 174호도 그렇고 161호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지, 너무 국내법하고 충돌되는 게 많아가지고 비준을 하기가 어렵다. 10년 전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게 이제 충돌을 하느냐 하면은 그 16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그 161호의 그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기업 내에 존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제안을 해놓고,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사의 자율적인 법적 법률 규격은 하지만 노사의 규격인데, 이게 어떻게 국가 정책에 관여를 해가지고 뭐 이 협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보건 서비스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으로 대체를 하고, 그 프리즘으로 보니까 이 협약을 이행하기 굉장히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결론을 도출했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161호 협약에서 얘기하는 산업보건 서비스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포함해서 다양한 공단, 그리고 뭐 대행기관, 심지어는 중앙부처, 지방부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확대해서 본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고, 그리고 노동정책이 협의가 되느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준이 어렵다는 또 대목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어떤 우리가 노사정위원회도 있지만은 뭐 최저임금위원회도 있고, 거기에 이미 수십 년 동안 그 노사정이 서로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용적으로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18페이지 보면은 그 울산대에서 이제 중심에서 그 또 2011년 12월에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ILO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 비준인데, 이 앞에 있는 보고서가 그 법을 전공하신, 노동법을 전공하신 분들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면, 이 두 번째 보고서는 그 의사분이라든지 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보다 이제 현장에 좀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건데, 여기에서는 161호 협약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비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좀 의견을 밝혀놓고, 특히 그 보건 서비스를 기업 안에만 국한시켜 보지 않고 좀 폭넓게 봄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유연성 있는 접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은 비준 전망입니다. 그래서 21페이지 표 4에 보면은 190개 협약 중에 대한민국이 1991년 12월 노태우 정부 때 ILO에 가입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 비준한 협약 32개를 제가 정권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대략적인 추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우익 정부가 잡았을 때는 좀 비준을 거의 안 하고, 약간 이제 자유주의적이고 조금 진보적인 정부가 잡았을 때는 좀 비준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노동종중 정부라고 한 그 문재인 정부에서 기본 협약 3개밖에 못 하고 다른 이런 산학이라든지 다른 뭐 근무 시간이라든지 기술 협약들을 많이 이제 비준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이제 남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에는 한계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이전에 선언과 관련된 협약들을 통폐한 거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이제 한 개도 비준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노무현, 문재인 뭐 이런 라인이라기보다는 이명박, 박근혜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추세로 볼 때는 좀 협약 비준에 조금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를 해봅니다. 하지만은 그 23페이지 보시면은 그 당위성으로 볼 때는 그 25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ILO 협약 우리나라가 비준한 6개
그 협약들을 우리가 6개를 비준한 그 협약들을 중심으로 OECD 나라들은 그럼 얼마나 비준하고 있는가를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25페이지의 표. 21번이 이제 코리아 한국인데요. 우리가 그 6개 우리가 비준한 협약 6개를 다 비준을 했는데 10만 명당 산재 사망. 여기서 이제 산재 사망은 사고성 사망과 질병성 사망으로 나눠지는데 이 표에서는 이제 사고로 인해 죽는 사람들, 뭐 떨어져 죽거나 뭐 기계에 끼어 죽거나 그게 4.6명으로 38개 아이로 회원국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뭐 터키나 뭐 이런 나라들 빼면은. 근데 이 우리나라가 비준한 6개 이 산안 협약을 비준한 나라가 38개 OECD 회원국 중에 6개입니다. 그러니까 벨기에 10만 명당 사고성 사망률 1.3명, 핀란드 1.0명, 뭐 이런 수준인 거죠. 심지어는 그 37번, 38번을 보시면은 뭐 영국, 미국은 거의 비준을 안 하고 있는데 비준을 한 개도 안 한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는 사망률이 떨어진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그런 문제의식을 이제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준을 했는데 입법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입법은 충분히 됐는데 법 집행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 된다. 세 번째 가능성은 비준도 엉망이고 입법도 엉망이고 집행도 엉망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노사정이 서로 합심해서 분석하고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7페이지, 28페이지에 있는데요. 근로감독관이 3,000명입니다. 산업안전감독관 포함해서 ILO 기준이 노동자 10,000명당 1명입니다. 우리나라가 노동자 아무리 많이 잡아도 지금 2천만 명, 2,500만 명이면은 근로감독관 3,000명이면 노동자 3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은 우리나라에 부족한 게 아니고 OECD 최고 수준이다. 그다음에 표 6에 보시면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2,0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관 3,000명, 공단 직원 2,000명, 밑에 또 민간에서 보건관리업체하고 안전관리업체가 한 300개 정도, 여기에 한 3,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분들이 그 기업 안에 현장에 가서 보건 서비스와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거든요. 161호 협약에서 얘기하는 보건 서비스를. 그러면 인력이 근로감독관 3,000명, 공단에 2,000명, 민간에 벌써 3,000명.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뭐 건강검진이나 의사분 이래 하면은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국민의 세금,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세금, 그리고 또 그 사용자가 내는 그 부담금까지 합치면은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아지고 서로 그 협업이 이루어지고 통합되지 않고 시장 논리에 혹은 뭐 이 행정 논리에 가로막혀서 뿔뿔이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인력, 세계 최고의 재정, 세계 최고의 기관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의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161호 협약, 174호 협약은 이미 비준하고 있는 155호 협약, 87호 협약과 더불어 그런 그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및 체계의 종합성, 통합성, 그 협업성을 강화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미 국내의 법 제도적으로도 상당 부분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32개 기존 비준 협약의 경험을 볼 때는 비준에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으므로 정권의 좀 성격에 상관없이 의지만 있으면은 뭐 단시간 안에 비준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그 포괄적인 어떤 그 내용을 갖다가 분석을 해주시고 또 개선 방향까지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그 정리를 하면 174호 협약하고 161호 협약이 비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 당위성을 갖다가 필요성을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협약 비준에 있어서는 예전의 보고서가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그 당시 조금 좀 이렇게
그 당시 시점에 뭐이긴 하지만은 좀 분석하는데 한계가 좀 있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근로감독 내진 안전보건 관련 기관들의 어떤 그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감독의 효율성 이런 문제를 갖다 같이 좀 이렇게 비교표라든가 데이터를 갖다가 제시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작진 않은데 안전보건 관련 그 전문 인력 내지 감독관 수가 적진 않은데 나타나는 어떤 그 산재 사망률을 갖다 놓고 보면은 다른 나라보다는 그 전문성이라든가 관련 그 협력성 내지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그 분석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오상호 그 교수님께서 발제를 갖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25분 정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대학교 오상호입니다. 오늘 저는 아이로 산업안전보건 분야 협약에 대해서 기본 협약 격상에 관한 논의가 있어가지고 어떤 논의할 만한 주제들이 있는지를 좀 찾아봤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좀 사견도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해봤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목차에 따라서 이제 서론이 나오는데 이번 5월 말 110차 아이로 총회에서 상정된 의제 중에 7번이 아이로 노동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 이제 노동 기본권 선언 이렇게도 많이 부르는데 이제 수정하게 되면 이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따를 텐데 이에 따라 기본 협약 선정을 논의하려는 그 안건으로 의제로 상정이 되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한 목적은 19년도 아이로 100주년 선언에서 산업안전보건을 기본 협약으로 격상시키려는 논의가 결의문 형태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가지고 올 3월 344차 회기에서 이제 결의안 초안이 나왔고 거의 이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총회에서 이제 논의가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34페이지 목차 2번에서는 아이로 344차 이사회 결의안 초안해서 그 결의안 초안 내용을 전부 다 일단 번역을 했는데 37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용들 중에서 좀 한 6가지 정도 논의할 만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제가 조금 풀어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아이로 산업안전보건 기술협약에 대해서 기본 협약으로 격상을 위한 이제 실질적 논의 시작은 아이로 100주년 선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아이로의 핵심 가치나 디센트 워크 증진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이로 노동 기본 권리와 원칙과 권리의 그 틀에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포함하는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논의는 그러면 아이로 노동 기본권 선언에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포함을 시키는데 그 포함시킬 때 문구를 노동 조건으로 할 것이냐 노동 환경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108차 총회 때는 이거 실제로 이제 그 현재 이제 4개 분야 8개 핵심 협약인데 이 중에 선언 이 형태로 포함시킬지 뭐 아니면 별도의 선언으로 포함할지 뭐 이런 경로에 관한 논의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노동 기본권 선언으로 가게 됐고 어쨌든 노동 조건으로 할지 노동 환경으로 할지 이제 선택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이제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노사정 3자주의가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3자의 공동책임, 집단적 참여 행동 이제 이걸 요구한다라는 부분도 당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네 번째는 그러면 기본권 선언의 기본 협약으로 산업안전보건이 들어간다라면 기존의 그 관행대로 이제 2개 협약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땡땡땡 협약 뭐 이렇게 2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결의안이 이제 채택이 되면 그
이제 실제로 이제 노동기본권선언 산업안전보건이 들어가야 되면 이제 기타 관련 협약이라든지 문서들도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우리 FTA 조항과 같이 이게 산업안전보건이 또 기술협약이 기본협약으로 되었을 경우에 노동기본권을 전제로 한 이 무역협정에서의 어쨌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ILO 그 노동기본권 선언 전문에다가 구제 조항을 포함하자라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3번하고 5번은 3번은 이제 노동계가 조금 뭐 주장을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마치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뭐 이 노동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긴 했지만, 특별히 논의에 관련해서 쟁점이 없어서 1번, 2번, 4번, 6번 이렇게 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게 된 겁니다. 자, 먼저 1번과 관련해서 38페이지입니다. 여기 뭐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ILO 100주년 선언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결국 인간 중심의 노동이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그 108차 총회 그 100주년 선언 채택할 때 이 문구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39페이지 첫 번째 문단 에서와 같이 처음에는 이 결과문서 초안에는 산업안전보건은 노동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의 특정된 이외의 노동의 기본원칙과 권리다라고 선언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해석론상 다툼, 노사정 합의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서 39페이지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업안전보건은 인간다운 노동의 기본이다라는 표현만 포함하게 되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이제 40페이지는 100주년 선언 이후에 이제 결의안이 채택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후속 조치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실제로 337차 이사회에서 이제 프로세스와 관련한 로드맵이 만들어졌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개최되지 못하다가 340차부터 시작이 되었고 341차에서 그 기존 337자 로드맵을 수정한 것을 승인했고, 결국 334차 이사회에서 최종 의제로 결의안 초안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과 관련해서입니다. 결국 포함된 문구가 뭐냐와 관련된 부분인데, 뭐 사실상 이제 그 경로는 확정이 되었다라고 보고, 결국 이제 문구를 노동 조건으로 할 것이냐 환경으로 할 것이냐 이제 이 논의가 이제 핵심인데, 실제로 이렇게 갈로 표시해 가지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그 41페이지 하단 2번에 보시면 결의안 초안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조건 또는 환경이라고 기술한 것 자체가 언제나 수정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전제로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한 논의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기존에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라는 건데, 실제로 ILO 100주년 선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계 인권 선언이라든지 그다음에 ILO 사회 정의에 관한 선언 등에서는 노동 조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기본 협약으로 지금 이제 그 지정 사실상 이제 뭐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161호, 187호, 155호 협약 등은 실제로 노동 환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이 유엔이 주창한 이런 아젠다에서는 또 노동 환경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 2008년 그 서울에서 개최된 산업안전보건선언,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스탄불 선언에서도 노동 환경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 ILO 내부 문서가 전부 다 뭐 노동 환경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제 노동 환경이라는 표현이 ILO에서는 많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정의 입장이 어떤지를 한 43페이지에서 보면,
이제 사용자 대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뭐 이게 이제 기본 협약으로 논의되는 그런 문서들에서 노동 환경이라고 하니 그게 적절하다라는 견해 인정한다. 근데 실제로 아이로 헌장이라든지 100주년 선언이나 국제인권 문서에서는 노동 조건으로 하지 않느냐. 굳이 왜 그 문구를 특정 협약에 일치시켜야 되느냐 하느냐. 오히려 조정점은 그게 이게 아이로 헌장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그 환경이라고 해버리면 조건은 아시겠지만 뭐 임금이든 근로시간이든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한데 환경은 이게 모호하다 보니까 회원국들이 좀 책임이 이렇게 넓어지는 이런 어쨌든 인식을 줄 수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고 노동자 측에 있어서는 뭐 일관되게 환경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이제 특히 이제 환경이라는 표현이 뭐 기본은 작업장에서 안전과 건강이겠지만 새로운 근무 형태인 재택근무라든지 또는 고용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질병이나 상해 이러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이제 보편적이고 확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개념이다. 그러니까 뭐 성희롱을 당하든 뭐 괴롭힘을 당해도 그걸로 인해서 어떤 뭐 재해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또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환경이 적절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 정부 대표들의 입장은 크게 뭐 노동 조건이든 노동 환경이든 둘 중에 하나만 지지하는 입장이 있고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동 조건을 선호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하다면 노동 환경도 할 수 있다라는 좀 유보적인 입장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44페이지 방갈로 3번 정부 대표의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노동 환경을 선호하는 이제 정부 대표의 입장을 정리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협약들에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특히 바베이도스 정부 대표가 한 걸 보면 결국 기본 협약으로 격상이 된다라는 의미 자체가 인간 중심적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조건보다는 환경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근로자의 본질적 인간성과 더 잘 부합한다라는 좀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아르헨티나나 쿠바, 뭐 콜롬비아 뭐 이런 정부에서는 노동 조건을 선호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라든지 미국, 브라질 기본적으로 노동 조건을 선호합니다. 선호하는데 뭐 필요하다면 뭐 노동 환경이라는 용어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유보적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견인데 일단 이제 그 기본 협약으로 이제 논의가 되는 협약들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 환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그 대상 협약들이 기본 협약이 될 건데 그럼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한편으로는 45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이라는 말이 조건보다 좀 광의 개념이고 그에 따라서 책임이 넓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155 협약이든 187호 협약이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어떤 시스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것들을 지켜라. 뭐 중대재해라든지 뭐 이런 일부 협약에서는 뭐 작업 뭐 예를 들어서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는 디테일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결국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또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안전보건 문화를 정착해 나가자 이런 진화 컨셉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률적인 어떤 그런 기준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또 설령 노동 조건으로 하더라도 이 협약들이 기본 협약이 되었을 때 실제 시행되는 모습 자체는 대부분 안전 문화 확보라든지 그 활동에 대한 어떤 뭐 촉진 뭐 이런 관점이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은 환경의 관점에서 협약의 내용이 구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환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협약 그 선택하는 문제 어떤 것들이 맞느냐와 관련한 논의인데 그 목차로 따지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논의되는 거는 네 가지입니다. 적어도 기술협약 산업안전 파트에서 기본 협약이 될 만한 포괄적 성격을 갖는 것은 155, 187호, 161호 그리고 155호 관련된 2002년 의정서 이렇게 네 가지고 예, 실제로 그러한 부분은 뭐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안전 관련 보건 관련된 여러 문서에서도 여러 확인이 됩니다. 46페이지에 보시면요. 현재 4개 협약 비준 현황이 나옵니다. 155가 지금 현재 이제 74개국이고 그다음에 161이 35, 의정서가 17개, 187이 57 이런 순서로 나와 있는데 실제 발효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보면 161호 협약의 비준율이 좀 낮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 155라든지 187호 협약에 관한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는데 155호는 결국 국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사업장의 관점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이제 혼용되어 있고 그다음에 187호 협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그 예방적인 산업안전 보건 문화, 그다음에 작업 환경 촉진 증진 이런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개의 상호 보완적 성격이 충분히 이제 강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실제로 가장 이 두 개의 협약이 기본 협약으로서의 적절하다라는 논의도 많은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47페이지 이제 중간 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열린 입장에서 보면 4개 문서 중에서도 161호가 있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실제로 161호 협약이라든지 155호 협약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이 결국 영국식 이 로벤스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이 자율적 위험성 평가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그런 것들을 국제화 시키자라는 취지로 155 협약이 만들어졌거든요. 좀 그런 관점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안전보건과 관련해 가지고 디테일한 어떤 그 제도를 통해서 규제하기보다는 좀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155에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155 협약에서 사실 보건에 관한 이 부분은 규제하는 사항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의 흘러온 과정을 봤을 때 55와 61이 어쨌든 그런 좀 약간 좀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확실히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좀 써봤습니다. 48페이지 마찬가지로 노사정 대표의 입장인데요. 사용자 단체는 기본적으로 187호 협약만을 그 기본 협약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꼭 두 개일 필요는 없는 거죠. 두 개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187호 협약이 가장 이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보더라도 기본이 될 수 있는 인식될 수 있는 완벽한 문서다라고 보는 것이고 결국 155호 협약의 부족한 부분을 또 187호가 현대화시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187호 협약을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기본 협약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155 협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조항들 중에서 실제로 이게 개별 회원국 간의 그 어떤 관행과 불일치하는 문제들 때문에 이제 비준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161호 협약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본 것처럼 일단 비준율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실제 조금 그 실무적인 어떤 그 논의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아이로 내에서도 없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155 협약 관련해 가지고 통지와 관련해 가지고 좀 개선안을 내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건 사실 좀 기본으로서 좀 부적절하고 무엇보다 비준율이 낮다. 이래서 187만을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 대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155 협약을 이제 가장 우선할 수 있는
협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5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155의 협약은 이제 국가 단위도 있지만 이제 사업장 단위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나 책임들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기본 협약이 뭐 증진이라는 관점에 머무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187호가 아니라 161호 협약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161호 협약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 결국은 이제 보건이라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155호랑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주장을 하고, 실제 이제 건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 161호 협약의 비준을 통해서 확보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5호 협약에서도 보건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규제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161호가 155호를 보완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187호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유사하다고 보는 거죠.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고, 일정 부분 이제 국가 차원의 정책 개발이나 이럴 때 약간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굳이 이제 포함을 시키지 않는데, 2개로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3개도 가능하니까 그러면 187호를 고려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반면에 이제 정부 경우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187호, 155호를 이제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155호랑 187호 협약이 이제 기본 협약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면 이제 비준 의무는 없겠죠. 없지만 이 161호와 관련해서 52페이지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제 통상 우리가 사고랑 비교했을 때 질병이 예방이나 이제 관리할 때 좀 전문성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또 관련 조직 간의 연계를 통한 협업 활동도 좀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산업보건기구, 즉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결국 그 기관이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당장 비준을 하지는 않더라도 161호 협약이 좀 포함되거나 또는 비준을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번 그 기본 협약 그 격상과 관련한 시점에 우리가 한번 좀 논의해봐야 될 주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의견을 좀 드려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6번과 관련해서 이 노동기본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유무역협정에 실제 구제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권 전문에 포함되는 이 부분에 관한 이제 논의인데, 뭐 여러분도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EU랑 FTA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실상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제 기본 협약으로 산업안전보건이 들어가게 됐을 때 이런 문제도 이제 또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법적인 뭐 또는 정책적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5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로 이사회는 일관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그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이제 협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합의가 있어야지만 이제 기존 FTA 관련된 무역 협정상의 조항이 확장되는 효력이 있다라는 것은 뭐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4페이지로 가시면 결국 아이로 회원국에게 발생하는 이런 그 기본 원칙과 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는 결국 이제 그 주권적 결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반영이 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 이제 명확한 사실이고, 결국은 98년 노동기본권 선언을 개정하는 후속 없는 총회 결의안이 이런 자유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이 회원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법적 효과는 없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사회의 이런 입장 표명이 이제 충분히 이제 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 있을 수 있는데, 이 총회 결의안이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조항에 미칠 수 있는 이제 간접적인 효력 문제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그 자유무역협정 적용에 관한 분쟁이 어쨌든 노동조합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이고 이럴 경우에 이제 분쟁 해결 기구에 의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98년 노동기본권 선언이나 뭐 기타 아이로 문서에서도 특별한 어떤 언급이 없다. 그러면 이런 노동의 기본 원칙과 권리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진화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체결 시점이 아닌 해석되어지는 시점에서 또 이 문제를 이제 다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이러한 문제까지 뭐 100% 뭐 없앨 수 있다, 뭐 또는 막을 수 있다, 뭐 이것까지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구제 조항을 98년 노동기본권 선언 전문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이제 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사정 대표의 입장은 뭐 사용자와 정부는 뭐 당연히 동의하고 있고 물론 노동자 단체에서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단체들의 이런 전폭적 지지를 고려할 때 좀 동의할 수 있다. 다만 이제 당사자가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든지 뭐 이렇다라면 당연히 그런 무역협정을 수정하고 또 기본권 선언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것조차 뭐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입장으로 노동계가 이제 입장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지금 거의 한 4가지 정도 이제 쟁점과 관련해서 예컨대 뭐 문구라든지 또 채택될 협약의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구제 조항과 관련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 등등과 관련해서 대체로 노사정이 좀 입장이 차이가 있지만 특히 이제 구제 조항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노사정이 거의 직간접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고 있다라는 이런 입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 교수님. 2019년 아이로 100주년을 갖다 기념하는 그 선언에서 산업안전보건 그 관련해서 인간다운 노동이라든가 인간 중심적인 접근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되면서 그 후 이제 그 논의가 되어진 내용들을 6개 그룹으로 좀 분류를 하면서 그중 4개 그룹에 대해서 노사정 그 3자 측의 의견을 갖다 좀 정리하면서 기본적으로 기술 안전보건 관련 기술 협약이 기본 협약으로 격상하는 데 있어서 한 2개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155호고 187호가 일반적으로 격상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본인 발제자께서는 또 161호 협약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161호 협약이 다시 또 비준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그 점을 갖다 좀 강조하신 거로 이해가 됐습니다. 조금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발제자 5분의 토론을 갖다 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기도 괜찮겠죠? 네, 그럼 지금 10분간 휴식을 좀 하고 나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